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그죠? 굉장히 좀 예. 좋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까지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분기에 영업이익을 10조 원을 넘게 내주다 보니까 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기대감이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고 맞습니다. 있고 LG전자도 지금 이제 좋은 실적을 내줬는데 삼성전자의 그 실적 의미 좀 궁금하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분들 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일단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고요. 네. 매출액도 큰 폭은 아니지만 한 1조 원 정도 예상치보다는 좀 많았고 주가는 지금 이제 8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9만 원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를 좀 반추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5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1분기에도 영업이익 잠정치 발표 수치는 시장 예상 대비 한 25%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던 바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예상치가 한 8.3조 원, 8.4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발표치는 10.4조 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번에도 25% 정도 예상보다 많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삼성전자 주가가 그 실적 발표 직후에 한 8만 6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5월 말까지 계속 이제 조정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실적 결과는 물론 상당히 좋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익 전망치 변화가 그다지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시 1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 좀 다른데요. 다른 부분은 1분기 당시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9만 원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 과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던스 상향 요즘 시장에서 꼭 필요한 또 주가 그렇죠. 상승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영업 불확실성에 대한 그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9만 전자까지는 어떻게든 또 상승 동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또 못 갔던 부분이 그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HBM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함께 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TF를 개설을 했다가 대대적으로 또 조직 개편을 나서서 정상 조직까지 지금 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또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뿐일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언제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결과치를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삼성전자가 납품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을 동반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의 어떤 변화가 기업이익 전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하고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지금 보게 되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11조 8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전망치는 12조 7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3분기하고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3분기 실적은 거의 13조 원, 4분기 실적은 거의 한 14조 원 이상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좀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의 레벨이 향후의 전망치 변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엔비디아의 납품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랑 거의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뭐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서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금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고 HBM을 납품에 성공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영업이익과 마진을 실제로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수익성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동반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게 좀 최근에는 좀 보기 드문 현상이었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지금 파시는 분들이 계시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가겠다라고 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부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느 쪽 손을 들기는 상당히 곤란스러운데 어렵죠. 네. SK하이닉스는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다만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 가격도 오른 것도 그렇긴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그 향후 12개월 순자산 배율이 지금 한 2.2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2배를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최초인가요? 없기 때문에 과거 고점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부담 요인이고요. 삼성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전망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일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SK하이닉스는 올해 이익 전망치 변화가 150%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에 상향 조정된 건 15%밖에 안 됩니다. 약간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9만 원선을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긴 했지만 SK하이닉스처럼 주가 흐름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래도 좋은 실적으로 실적 시즌의 포문을 지금 열어줬는데 코스피 이제 3,000P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이죠. 뭐 전체적인 그 기업이익 전망치 어떤 규모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기대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전체 기업의 그 영업이익 2분기 전망치는 지금 6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증가한 수치가 되다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기 기준 60조 원대 영업이익을 코스피 기업들이 회복하는 거는 2년 만에 지금 처음 발생할 수 있는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전망치가 76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가 22년도 2분기 때 71조 원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이번 실적 때 기대가 되긴 하지만 3분기 정도 가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극화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 향후 영업 전망을 표시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는 게 있는데요. 이 7월달 전망치를 보게 되면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내수 기업은 오히려 이게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아서 수출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데 내수 경기는 아직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 관련 기업들은 그만큼 좋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이게 기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은 기업이익 전망이 상당히 좋고 이게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갈 것이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 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강달러의 그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로 이제 시장의 눈이 쏠릴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오늘 뭐 밸류업 쪽으로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출과 실적의 답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